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비업법, 경비조사 경비업법을 맡게 된 고변입니다. 이 경비업법을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데 기본 이론을 먼저 보시고, 물론 우리 교재에 보면 기본 이론 옆에 이제 문제들도 나와요. 문제풀이 책이 또 따로 있고 문제도 또 풀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경비업법은 뭐 말씀드렸듯이 경비지도사에 있어서 필수 과목이고 2차에 그다음에 거의 만점에 가깝게 맞으셔야 됩니다. 요즘 경향은 한 2개 틀려도 떨어질지 모른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만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여러분 우리 수강하고 여러분께서도 꼼꼼하게 보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거두절미하고 내용에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제 총칙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 여기서도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니까 다 보실 수밖에 없어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인데요. 총칙 부분은 1조에서 3조까지인데 어떤 내용들이냐라고 하면 경비업법의 목적이 나옵니다. 먼저.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경비업에 있어서 육성 무슨 뭐 발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이거야 뭐 이게 문제에 나오면 거의 드리는 거죠. 이건 맞추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이바지해야 된다 이런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경비업법의 그러니까 용어입니다. 용어. 그래서 일단 경비업법이 5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시설, 그다음에 호송, 신변, 기계, 특수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호신, 기특 이렇게 그냥 외우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냥 시호신, 기특 이렇게. 그래서 이 5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경비업법은 도급이에요.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계약 방식인데요. 계약 중에 이제 도급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바로 설명드리겠지만 이 고용 구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비 이 업체가 있을 거고요. 이거를 경비업자라고 부릅니다. 업자라고 하니까 꼭 사람같이 느껴지지만 실은 이게 법인이라서요. 회사예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경비업자라고 나오는데 이게 경비업자가 뭐냐면 경비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있고 여기를 A라고 하면 이 고객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손님? 대부분 뭡니까? 건물주예요. 아니면 뭐 시설주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건물이나 집, 뭐 아니면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을 경비해달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고객 아니면 물론 뭐 경우에 따라 신변보호 같으면 사람,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호송 같으면 물건 같은 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설 이 경비 이걸 중점적으로 또는 특수 경비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이렇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B라고 하면 결국은 여기한테 돈 주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돈 주고 맡기면 여기가 경비를 해주는 거죠. 쉽게 해서 뭐 절도나 뭐 이런 사건 사고가 안 나타나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뭘 준다라고 하냐면 도급 준다고 불러요. 그래서 이쪽은 도급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을 수급인이라고 불러요. 도급을 받았다라고 해서 수급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계약상. 이건 계약 중에 도급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비업이라는 것 자체가 도급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주는 것이다. 경비를 맡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건설 같은 거,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거 져주는 것도 도급이고요. 뭐 보험 같은 거를 영업사원으로 해서 파는 것도 이거 도급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비업 자체가 시호신 기특과 이 도급 구조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 도급을 받아서라는 이 표현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급이라는 건 동그라미 딱 쳐놓으셔야 돼요. 우리 교재에. 아시겠죠? 이걸 뭐 고용이라든지 무슨 뭐 다른 얘기 써놔요. 틀립니다. 도급입니다. 그래서 경비업 정의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경비를 요한다는 건 필요로 한다는 뜻이에요. 한자말을 쓰는 건데,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과 장소를 그 대상으로, 이건 보통 그래서 경비 대상 시설 또는 경비 시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경비업에 있어서 도난이나 화재, 혼잡 같은 것들 이걸 막으려는 거죠. 특히 이게 시설 경비 쪽에서 특히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급 계약이다. 수요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님이에요. 고객. 이걸 도급인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도급인과 도급 계약을 맺혀서 사적이라는 게 이게 개인적. 그러니까 국가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계약 구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적이라는 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사사로운 이 뜻이라서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돈 주고 맡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방금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뭐 이해는 쉬우실 겁니다. 도급이 뭐냐 그러면 당사자 일방 손님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경비업적이네요. 당사자 일방이 당사자 일을 완성시키는 거 상대방한테 돈을 받고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수니까 돈 받는다는 거죠. 여기를 수급인, 여기 도급인이라고 써놓은 거고 여기 수급인이죠. 수급인이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경비업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도급인이 보통 일을 맡기는 손님에 해당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뭐 이해는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설 경비는 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건물, 그러니까 집이라든지 건물 뭐 이런 데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비 대상 시설 이렇게 나오죠. 경비 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도난이나 화재나 혼잡입니다. 왜 제가 혼잡에다 동그라미 2개를 쳤냐면 시험에요. 이거는 써놓고 여기를 딴 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돼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경비 대상 시설의 도난, 그러니까 시설 경비란 경비 대상 시설의 도난, 화재, 그런 다음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 써놓은 그런 구조가 되면 틀리는 지문입니다. 도난, 화재, 그 다음에 혼잡입니다. 표시를 해놓으시고 익히셔야 돼요. 그럼 호송 경비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물건을 날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지. 일종의 택배인데 택배는 그냥 물건만 날라주는 건데 이거는 그 물건을 진짜 지켜내야 되는 관점이 강한 거죠. 지켜내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운반 중인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기금속이나 상품 같은 것들. 그 밖에 어떤 물건이죠. 이게 다 물건이에요. 근데 유가증권이 뭐냐? 그러면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건 상품권입니다. 또는 어음이나 수표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가증권이라는 게 한자로 쓰면 이제 있을 유자. 그다음에 이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치가 있는 이게 증권이니까 그야말로 증명력을 갖는 권리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상품권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거죠. 운반 중에 이런 것들이 도난당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키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ATM 같은 데다가 돈을 이제 넣어놓잖아요. 은행에 붙어있는 ATM은 은행에서 넣어주면 되는데 이제 바깥쪽에 있는 ATM들이 있거든요. 뭐 편의점 같은 데 가면 ATM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다 이제 돈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그럼 은행이 직접 하기 그러니까 이 호송경비 업체 같은 데다 맡겨요. 돈 좀 그거다 채워놔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검은색 무슨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검은색 무슨 그 스타렉스 차량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승합차 같은 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이거 하시고 그러죠. 그런 것들 이제 보통 호송경비입니다. 근데 이 호송경비는 이런 규정을 갖고 있어요. 호송경비에 대한 통지라고 해서 만약 진짜 리얼리 완전히 중요한 어떤 물건들, 그러니까 국보급 보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도자기라든지 고려청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진짜 깨지면 난리가 나거나 도난이 나면 큰일 나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경찰서의 협조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송경비 업체가 경비원들 해가지고 이거를 승합차 형태로 해서 가져가겠지만 그게 진짜 이게 진짜 무슨 단순한 금전 같은 개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물건이라고 한다면 경찰서한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근데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건 뭐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발하기 전일까지예요. 출발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출발지에 경찰서장인데 여기를 틀리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틀리게 합니다. 도착지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틀립니다. 도착지가 아니라 출발지에 경찰서장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해요. 전자문서 형태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출해야 된다. 근데 여기 전일인데 보통 이걸 이제 출발일 뭐 이렇게 나오죠. 틀립니다. 출발일 전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게 이제 시험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여기 위쪽은 거의 뭐 시험에서 틀린 문제로 나올 게 어렵고요. 개념은 호송경비의 통지라는 관점에서 출발 전날까지 뭐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닌데 필요하다면 꼭 이걸 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면 경비업체가 경비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비업자라고 나온 건 법인이에요. 회사예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개인이 회사를 꼭 차려서 해야 돼요. 경비업자가 경비업체죠. 여기가 협조를 얻고자 하면 전일까지 출발지에 경찰서장. 제가 동그라미 터드리거나 이렇게 표시해 드리는 건 표시를 같이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신변보호 갈까요? 신변보호는 이제 보디가드죠. 우리가 이제 보디가드라고 부르는 뭐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뭐 대통령 후보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 선거 때 이렇게 보면 쫙 이렇게 옆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키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시면 아예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경호처라고 해서 이제 공적 조직에서 이제 맡아주는 거고 대통령 후보가 돼도 유력 후보들은 이제 그 경호처나 거기서 안 합니다. 개인이 먼저 해야 돼요.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이 되면 경호처에서 와서 이제 국가 공적 경호가 들어오지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유력한 분들 계시잖아요, 정당에. 그러면 이제 정당에서 뭐 돈 내고 신변 보호 같은 걸 요청하고, 뭐 돈 많으신, 아니면 셀럽들 있죠, 외국에서 오시는 셀럽이라고 해야 되나, 뭐 영화 배우나 뭐 스포츠 스타 이런 분들이 이제 보디가드, 이게 신변 보호예요. 그래서 여기는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위해죠. 도난 당하지는 않죠. 사람이 도난 당한다는 건 납치당한다는 건데, 그 도난이라는 표현은 안 쓰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이런 것들, 뭐 총 맞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력하신 분들은 뭐 칼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막아내는 그런 구조다. 보통 이런 데서는 유니폼을 잘 안 입고 이제 이 사복을 입고 그 신변 보호를 해주게 되죠. 기계경비는 이게 진짜 많아요, 요즘은. 사실상 이 기계경비는 이 경비대상 시설, 이게 뭐예요? 건물이죠. 뭐 다른 뭐 축구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야구장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물 개념이 많아요. 그때 거기 설치된 기기죠. 이 기기가 뭡니까? CCTV예요. 아니면 이제 뭐 송수신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까만색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있죠. 뭐 이런 거. 그런 CCTV나 아니면 송수신기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송신기라든지 수신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감지 송신되는 정보를 어떻다? 시설 밖 외입니다. 외의 장소에서 관제 시설을 이용해야 돼요. 관제 시설. 그걸로 수신해서 도난이나 화재 같은 걸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죠. 여기 어떤 집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도급인, 돈을 냈다. 그럼 이게 경비업자다. 업체죠. 법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떤 사건이 터졌다. 무슨 어떤 도둑놈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불이 났다. 이러면 여기서 이제 경비 시스템이, 이게 뭐 CCTV든 경비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설치된 기기가 여기다가 송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수신을 해요. 그럼 여기서 출동하는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뭐 자동차 타고 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비원분들이 뭐 차량을 이용한다. 그래서 붕 와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둑놈이면 도둑놈, 강도범이면 강도범. 뭐 아니면 여기 불났으면 이제 119에 신고해서 이렇게 출동하는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관제시설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뭐예요? 경비 대상 시설이죠. 그러니까 경비 대상 시설 외죠. 밖이에요. 밖. 경비상 외에서 관제 시설에서 이걸 감지해서 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자동차 같은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출동 차량 같은 것도 있어야지 뭐 출동해서 여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게 기계 경비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기계 경비죠. 거의 뭐 잘 아시겠지만 건물 같은 데 가면 거의 CCTV하고 뭐 송수신기 다 거의 다 있죠. 그다음에 뭐 보안 시스템에서 뭐 요즘은 다 여러분들 뭐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이런 거 다 찍고 들어가고 뭐 지문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뭐 이러고, 뭐 대학교 같은 데도 가보시면 뭐 회사 아직 안 다니신 우리 학우분들 계시면 대학교 같은 데도 다 이 시스템이 거의 다 있죠. 기계경비가 그래 중심입니다. 하나 이제 뒤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여기는 기계경비 지도사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 호, 신, 기특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시설, 호송, 그 다음에 신변, 기계 그렇게 되는데 요거 기계 좀 빼고 이거는 이제 특수거든요. 요렇게는 뭐가 필요하면 일반 경비지도사면 충분해요. 근데 여기 기계는 CCTV 같은 거 기계니까 그야말로 이거를 좀 다루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비지도사분들이야 뭐 다 나중에 지금은 이것 따셔도 뭐 아니면 이것 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 따셔도 또 이것도 따시기도 하고 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구조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특수경비는 이 공항, 항공기를 포함해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라고 해야 돼 있어요. 이게 해안부령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여기다가 다 맞는데 요걸 행안부령. 행안부령이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행정안전부령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 경비 쪽은 경찰 쪽이랑 연관이 있어서요. 이 경찰청, 경찰을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이 몇 번 바뀌었는데 뭐 옛날에 진짜 옛날에 막 80년대 90년대 내무부라고 불렀고 나중에 행정자치부라고 불렀다가 이제 행정안전부라고 부르는데 이 행정안전부 령 이게 이제 법규명령이거든요. 요걸로 이제 하는 건데 요게 아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 중요시설인데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 공항만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이에요. 항구, 항만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럼요. 배가 들어오는 이런 데도 큰일 납니다. 이게 저기 뺏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국영기관들 같은데 국영기관이 뭐냐면 KBS라든지 이런 방송국들 뭐 꼭 KBS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MBC나 SBS도 공격당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데들. 아니면 무슨 원자력 발전소 아니면 댐 화력 발전소도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이런 데는요 뺏겨버리면 큰일 납니다. 어떤 테러본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상한 범죄자들한테 여기를 뺏겨버리면 전기가 끊긴다거나 아니면 뭐 수도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뺏겨버리면 거기다 독극물 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수한 문제죠. 그러니까 수도 무슨 정수장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데 중요한 데들 국가 중요시설이에요. 이런 데 경비, 도난, 화재 그 밖에 거를 막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특수하게 특수경비죠. 보통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 특수경비원분들은 좀 이제 좀 젊은 분들이 많죠. 총도 쏴야 되고 실제로 그 테러범들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대통령령이라는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일단.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은 뭐냐? 그러면 여기 나오네요.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솔직히.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장, 국정원장이죠. 옛날에 뭐 혹시 이제 저보다 선배님들도 이제 나이대로요. 저보다 연령이 좀 높으신 뭐 50대, 60대 우리 선배님들도 수강하셔서 이걸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때 예전에 안기부 뭐 이렇게 불렀던 거잖아요. 안전기부. 여기 이제 국가정보원이죠. 이 원장님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끊고 일단. 그러니까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댐 뭐 저거 이런 것들이 다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장이죠. 국정원장 줄여서 국정원장이라고 전 부릅니다. 국정원장이 부르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또는 통합방위법입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통합방위법상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면 도대체 특수경비 쪽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 앞에 부분은 외우실 필요 없어. 이건 나오지 않아요. 이게 나오지 않고 이 부분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부터. 여기는 안 나오고 그냥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거고 어떤 거다? 국가정보원장. 근데 국정원장 이렇게 그냥 외우십시오. 뭐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우리는.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어떻다? 국가보안목표시설. 이 국가보안목표시설 진짜 중요한 것들.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통합방위법상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군시설들 얘기하는 겁니다. 군시설은 뭐 군대가 지킬 건데 군시설에 준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데를 국방부 장관 말고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바꿔놓는다거나 여기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바꿔놓는다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국정원장과 여기 국방부 장관 이 포인트를 익히셔야 돼요. 그게 특수경비입니다. 그러면 경비업자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이어야 돼요. 이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인간이라는 건요. 법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우리 저처럼 아니면 이제 우리 수업을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수강 학우님처럼 이런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요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 우리가 아는 거 그 저기 무슨 산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TV 프로그램 보면 그분들도 자연인인데 그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 자연이란 저나 우리 수강 학우님들처럼 살아있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은 뭐냐라고 하면 요거는 회사인데 정확히 그냥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단체나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회사라고 하면 진짜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걸 회사라고 부르고요. 뭐 민간 단체들도 많거든요. 보통 우리가 통칭 그냥 회사 다닌다고 할 때 회사지만 이게 정확히 법적으로 얘기하면 회사는 진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든지 SK라든지 뭐 중소기업들까지 이런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단체는 이제 민간 단체들도 많아요. 뭐 YMCA, YWCA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무슨 법 단체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다? 여기는 회사예요. 왜냐면 돈 벌기 때문에. 그런 법인 구조로 해야지 자연인이 그냥 사업자 등록하고 하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은 자영업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안 되고 꼭 회사를 차려야 된다. 근데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법인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허가 사항은 또 말씀드리겠지만 경비 지도사를 보실게요. 경비 지도사 보시면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죠.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해야 돼요. 이 지도사니까 그야말로. 그러니까 뒤에 보시겠지만 매달 직무를 교육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 경비 쪽은 4시간씩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특수 경비는 6시간씩 교육시켜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제 집단 민원 현장 같은데 뭐 데모나는데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모는 실제는 뭐 경찰이 진압하는 거고는 경찰이 이제 해산시키고 뭐 이러는 건데 개인적인 어떤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쌈박질 난다든지 특정 어떤 시설물 설치 같은 것 때문에 쌈박질 난다든지 아니면 관리권 문제 때문에 쌈박질 난다든지 뭐 이런 데 있어요. 아니면 이제 콘서트 같은 거 열리는 것처럼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들이 있어요. 뭐 체육대회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일반 체육대회 말고 진짜 체육 행사 같은 거 국가 차원은 아니지만 그런데 보통 이제 가는 거에 가면 경비조사분들이 여기 지도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일반 경비조사와 기계경비조사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경비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오신 기 빼고 특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시오신 특. 그러니까 기계만 빼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시오신 특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고 기계만 빠지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다? 시오신 기특 중 여기저기 다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여기다 일반 경비원이면 돼요. 기계경비원 쪽은 기계경비,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경비조사면 되지만 여기는 기계경비조사, CCTV나 송수신 기능 같은 것들 오작동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될까? 뭐 수리까지야 뭐 직접 하진 않지만 이제 수리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하는 걸 좀 알아야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가 끊어지긴 해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요렇게가 끊어져요. 뭔 얘기야? 같은 일반 경비지도사라도요. 여기까지는 그야말로 니얼리 그냥 일반 경비지도사면 됩니다만 니얼리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 경비지도사만 되지만 여기는요. 일반 경비지도사긴 한데 특수 쪽은 특수경비는 특수경비 교육을 받은 일반 경비지도사야 됩니다. 특수경비 교육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것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데 그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특수경비 쪽의 일반 경비지도사는 그 경비를 지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특수경비 교육을 이게 88시간이거든요. 이걸 이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점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일반 경비지도사도 요 셋, 시, 호, 신과 특 사이에는 그런 차이점은 있다. 이런 것도 선생님 시험에 나오나? 그럼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까다롭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 헷갈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끊어서 생각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경비원을 보실까요? 경비원은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허가받은 법인이 하는 거죠. 이거 경비업자예요. 경비업체지. 고용하는 사람이고, 즉 경비 그야말로 이제 종업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상법적으로는. 보통 이제 근로자라는 표현은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종업원이라고 한다면 상법상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계시고 제가 있다면, 그렇죠? 제가 고용돼 있다면 저는 종업원, 상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 고용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일반 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나옵니다. 아까 기계경비와 일반 경비조사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 경비원은 기계 쪽이 일반 경비원 쪽에 속합니다. 특수경비는 특수경비원이 돼요. 그래서 요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지도사는 일반과 기계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때 여기는 기계 빼놓고는 다. 그래서 시오신 특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경비원은 어떻게 나눠지는 거다? 일반과 특수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차피 시오신은 안 바뀝니다. 시설, 호송, 신변은 안 바뀌고 이 기계가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특수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지도사와 경비원이 약간 이런 점은 다른 점은 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살짝 헷갈리실 수는 있어도 그렇게 크게 헷갈릴 사항은 아닙니다. 뭐 정리도 아닙니다. 이거 뭐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그거 하나 문제 풀고 갈까요? 거기 우리 교재에 보시면 빈칸 문제라는 게 나와요.
그 빈칸 문제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뭐 우리는 객관식 형태로 시험 문제를 푸는 거라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특수경비 업무라는 것은 공항, 항공기, 일이라고 돼 있죠. 거의 뭐 들어갈까요? 우리 교재에 그게 나오는데 밑에 빈칸 문제 이렇게 나오죠. 거의 빠짐없이 설명드릴 겁니다. 다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가 된다? 뭐가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대통령령이라는 겁니다. 대통령령.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은 항만, 그 다음에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거기까지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지정하는?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무엇과?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그 다음에 무엇?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누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객관식 어차피 우린 객관식인데 주관식으로 연습을 시키느냐 그러면 그 부분이 포인트고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한번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까지 풀었으니 뭐 더 뒤로 넘어갈까요? 무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무기는 일반 경비원은 무기를 거의 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사기, 가스총 정도예요. 근데 뭐 그것도 무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무기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런 거보다는 장비라고 봐야 돼요.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무기는 총기류 이런 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기는 딱 이 가스총이 아니라 권총과 소총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수경비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특수경비만 총기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총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쪽에서는 일반 쪽에서는 그러니까 기계용비도 총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분사기를 사용하는 거지. 많아봐야. 그런데 분사기는 무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거는 그냥 장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기는 어떻게 된다? 총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총. 그래서 여기 플라스틱 권총 같은 건 무기가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시험에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총이 무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다가 제가 아까 살짝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약간 그랬는데 분사기는 무기라고 보면 안 돼요. 혹시 분사기를 무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집단민원 현장. 이건 중요합니다. 집단민원 현장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 집단민원 현장이 뭐냐라고 하면 쌈박질 난 곳이에요. 쌈박질. 때로. 집단이라는 뜻이 때잖아요. 때 여러 명. 그다음에 민원이 뭐냐 그러면 쌈박질이에요. 쌈박질. 그래서 근데 물론 뭐 이렇게 이해하시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면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이제 앞글자를 따는 방식이 좀 유치하긴 한데 이렇게 외워두십시오. 노정주 특검 백대라고. 사람 이름 같잖아요. 노정주 그다음에 특검 백대. 좀 이상한데 특별히 백대 맞았다 뭐 이렇게 뭐 좀 유치한데 노정주 특검 백대 이렇게 외워두십시오. 왜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중 집단민원 현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스타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한 6가지, 7가지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7가지 중에 4개 정도 뽑아가지고 3개는 맞고 1개는 틀리게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요. 그래서 노동조합 같은 것들. 근데 여기는 이제 외우실 때 요 앞부분을 외우실 필요 없고요. 노동관계 당사자에서 노동쟁이 조정 신청 요 부분을 외우셔야 돼요. 노동쟁이가 뭐냐면 이게 파업이에요. 파업이 나면 사장은 파업을 안 하게 만들고 싶고 근로자들은 파업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싸움이 날까기 딱 좋아. 그 다음에 회사 다녀보신 분들, 뭐 노조가 있는 회사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노조 또 원들은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은 당연히 쟁여야 된다는데 또 이게 노조에 가입 안 돼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막 서로 괜히 이상한 소리하고 싸움나. 그래서 이런 이 노동쟁이 조정 신청이 들어간 사업장 또는 실제로 쟁의가 발생한 곳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외우실 때 뒷부분보다도 그냥 이 앞에 부분을 외우세요. 그냥 노동쟁이 조정 신청이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쟁의가 발생한 곳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장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거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쟁이 조정 신청 저것만 머릿속에 넣어놓으셔도 충분합니다. 쟁의행위는 방해하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법상 이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앞부분을 외우지 마십시오. 이 앞부분을 외우지 마시고 이걸 외우세요. 정비사업. 근데 이때 다툼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정비사업과 관련된 곳 이렇게 되면 여기서 끝나잖아요. 여기서 장소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 뒷부분 없고 이해관계 다툼 이 부분 없죠. 그럼 이건 틀리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곳, 이해관계에 다툼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대립의 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정비사업이 뭐냐면 재개발입니다. 이거. 재개발 같은 거 하면 알바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막 밀어내려고 이 사람들을 막 억지로 막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싸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정비사업만 나오면 안 돼요. 정비사업이 있는 곳 이러면 안 됩니다. 다툼이 있다까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해서 여기도 이렇게 그냥 설치해 가는 곳 이러면 안 되고 민원이 있어야 돼요. 민원이. 근데 특정 시설물 이렇게 외우죠. 특정 시설물 뭐냐면 골프장이에요. 또는 화장장 같은 거. 그러니까 골프장 같은 거 만들어지면 골프 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그 골프장 주변에 있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네요. 왜 그러냐면 거기 뭐 농약을 많이 뿌려서 안 좋다네. 그 다음에 이제 화장장 같은 거 만들어지면 옆에 분들 좋아하지도 않고 또 아니면 뭐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도 만들어진다고 하면 집값 떨어진다고 또 안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분들도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자기 이익대로 사는 게 또 세상 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기주의는 문제지만 특정 시설물 때문에 이제 싸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 이제 혐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그래서 이 특정 시설물 이렇게 익혀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특정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 근데 이것도 주주총회라고 하면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도 다툼이 있다 이게 돼야 됩니다. 민원이나 다툼이 있어야 돼요. 주주총회도. 주주총회 같은 건 뭐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제 주주총회 때문에 이제 가보시면 배당금 때문에 싸움 나고요.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렇다네요. 뭐 그다음에 이게 경영권이 이제 저기서 이제 누가 다음에 사장할 거냐 이런 거 결정하는 바람에 싸움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주주총회인데 여기도 다툼이 있어야 됩니다. 주주총회인데 다툼 없을 수도 있어요. 조용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갈 필요 없고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인데 이 건물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토지, 부동산, 근데 동산도 포함합니다. 꼭 부동산이 아니고 이거에 대한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 점유권 다툼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건이라고 외우세요. 그래서 건물, 토지, 부동산, 동산 이게 뭐냐면 건물 같은 것 때문에 상속 문제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그게 뭐 돈 많으신 분들은 막 건물 가지고도 싸움 나고 아니면 뭐 저기 무슨 뭐 땅 아니면 부동산 아니면 동산 같은 것도 좋은 것 때문에 싸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아니면 무슨 뭐 저기 무슨 동업자들끼리 싸움 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나 관리권이나 점유권들 뭐 이런 것들 다 돈 되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싸움 나는 경우들에 있어서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꼭 부동산만이냐? 보통 부동산인데 동산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요걸 빼면은 조금 뭐 틀렸다기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죠. 그다음 100명 이상 모이는 이거는 뭐 싸움은 아니고 국제, 문화, 예술, 체육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 100명 이상만 보시면 됩니다. 저걸 뭐 시험에 110명 이상 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아 틀려요. 80명이라고 나온 적 있어요. 아 틀려. 100명이야. 100명 이상. 그러니까 이제 콘서트 열린다거나 뭐 BTS 같은 뭐 하면 엄청 모이잖아요.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이돌 체육대회 뭐 이러면 엄청 모이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집행입니다. 대집행이라는 건 한자로 쓰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대신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건물 같은 거를 불법 건축하고 그러면 그걸 부시러 국가가 와요. 구청이나 시청에 와서 부셔주죠. 그게 대집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막 건물 같은 거를 이제 무허가 건물을 만들었다 이러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아니면 군청 뭐 이런 데서 연락이 오네요. 자진해서 철거하시라고. 근데 자진 철거 안 하잖아요. 그럼 부시러 와요. 집행관이라고 하는 분들 구청이나 시청에서 와서 이제 부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만약 그런 무허가 건물을 만든 사람이면 이게 대집행을 막으려고 또 난리를 치고 들여놓고 막 이러거든요. 뭐 경찰도 불러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어떻다 이 대집행 장소 같은데도 경비원을 부를 수 있다. 그게 집단 민원 현장입니다. 근데 시험에 이 대집행만 외워놨더니 이 부분을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맞게 해놓고 이 부분에 행정 절차법에 따른 대집행이라서 틀린 지문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행정 대집행법상 대집행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대집행 외우신데 대집행이지 앞에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이것까지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그렇게 해서 좀 까다롭게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노동주 특권백대를 외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노동쟁의에 대한 교정 신청 물론 이제 파업까지도 포함하는 또는 이제
or 쟁의 이렇게까지 봐야 되는 거지만 요게 좀 안 외워지시면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이게 정비사업으로 다툼이 있다는 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없으면 안 되고. 주주총회로 역시 뭐예요? 여기도 다툼이야. 이거 민원이 있어야 돼. 다툼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특정시설물이죠. 여기도 뭐 기본적으로 민원이 있는 개념이 있는 거고 특정시설물 설치에 관한 겁니다. 근데 뭐 설치는 안 써도 되고 건물이나 토지나 부동산 또는 동산 이런 것들에 뭐 소유권이라든지 점유권이라든지 관리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움 났다거나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들 이건 싸움 난 건 아니고 여기도 싸움이어야 돼요. 여기도 다툼이 있어야 됩니다. 다 이건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다툼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민원이 있다거나 이런 구조죠. 이거는 다툼 없고 이거는 대집행입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이렇게 외워주세요. 왜냐면 앞에 부분은 이걸 해서 틀리게 한 적이 있으니까 대집행에 의한 대집행 이렇게 해서 노종조 특검백대 해놓고 외워놓고 하나씩 이렇게 채워나가시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어렵진 않죠. 경비법인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이 아니면 이걸 영위할 수 없어요. 즉 개인 사업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 개인 사업자 등록 같은 걸로 되질 않는다.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안 돼. 그냥 가게를 연다고 보통 우리가 했는데 그건 자영업을 열 수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해서. 근데 이거는 꼭 법인을 등록해야 돼요. 이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아무나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아무나 해주면 경비업체 만든 다음에 이걸로 가지고 뭐 도둑질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제1장의 총칙구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한 10여 분, 몇 문제 안 되니까 그냥 문제도 같이 풀어버리려고요. 보세요. 우리 교재 이제 보시면 우리 교재가 참 잘 돼 있는데 내용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빠르게 좀 같이 풀게요. 1번 보실게요. 신변보호 그러니까 경비업법상 보실게요. 거기 문제 찾아보십시오. 그 1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건 넣으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경비업상 경비업은 시설, 호송, 그다음에 뭐예요? 신변이지, 그렇죠? 그다음에 기계, 그다음에 뭐예요? 특수죠. 그러니까 신변 특수 그다음에 뭐예요? 도급이에요, 도급. 도급이라 나오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로 보면 답은 어떻게 된다? 1번이 되는 거죠. 2번 보실게요. 시설경비 업무는 뭐예요? 도난. 그러니까 시설경비라고 얘기하면 2번입니다. 도난, 화재, 그 다음에 뭐예요? 혼잡이라고요. 혼잡. 포인트가.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억은 뭐예요? 도난이고 그 다음에 혼잡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요. 답은 뭐예요? 2번이 되겠네. 이렇게 되죠. 3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익혀두셔야 돼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혼잡을 모르면 소란 뭐 이래버리면 이거 틀려버렸던 거니까. 그래서 혼잡에 아까 동그라미 2개 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3번에 경기도 수원시에서 경비업을 운영하는 A 경비법인은 그러니까 수원에서 경비법인을 하시네요. 이런 구조라고 나오네요. 수원시 소재 B은행에서 20억을 그러니까 여기가 A 업체인데 이 A 업체죠. 여기가 은행 B인데 20억을 호송합니다. 대전에 있는 B은행으로 여기서 이제 호송 경비죠. 호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운반해주는 구조입니다. 이거 호송 경비죠. 1번은 맞죠. 틀린 거 고르는데 2번에 경비서는 그렇죠. 어디다 갖다 내야 돼요? 출발지에다 갖다 내야 되잖아요. 출발지 경찰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경찰서장한테 갖다 내야 된다. 2번도 맞는 지문이에요. 수원 경찰서장한테 갖다 내야 된다. 3번에 호송경비통지서는 전자문서가 가능하다? 전자문서가 가능하죠. 4번이 틀려요. 관할경찰서 협조를 얻고자 할 때는 11일 12시까지 아니죠. 전날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006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10월 11일에 하려고 한다면 10월 10일까지는 넣어줘야지. 근데 여기 11일 12시라고 하니까 틀리는 지문.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나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까다롭죠. 사례 형태로 바꿔놓으니까.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실게요. 경비업법의 용어입니다. 이건 좀 쉽습니다. 뭐 신변, 기계, 그 다음에 뭐예요? 호성 특수경비 나오는데 그럼 뭐냐라고 하면 답은 2번이에요. 왜냐면 기계경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시설경비 써놨잖아요. 보시면 4번에 2번 보시면 그게 도난, 화재, 혼자 뭐 이래버리면 이게 기계경비가 아니라 시설경비고 기계경비면 관제시설이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뭐 감지장치 같은 걸로 해서 경비 대상 시설 밖에서 외에서 어떻게 된다? 관제시설을 통해서 뭘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에요. 뭐 다른 건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5번 보실게요.
경비업법령상 일반 경비지도사는 다음의 경비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거 뭐냐? 그러면 일반 경비지도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5번에 보시면 기계 빼놓고 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시설, 시, 호, 호성, 신변, 그다음 특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는 특수 경비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여기까지 가능한 거고 기계 경비 조사는 이제 기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5번 지문은 뭐냐면 일반 경비 조사가 할 수 없는 걸 고르라는 거니까 답은 4번이에요. 기계는 못 해요, 이분이. 기계는 기계 경비 조사를 따야 됩니다, 별도로. 그래서 뭐 5번은 너무 쉬운 문제고요. 6번 보실까요? 경비업법에 보면 경비원의 개념은 무엇이냐? 경비원이라는 분은 국가시설주가 채용한 아니에요. 국가시설주가 채용하는 게 아니라 경비업자가 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국가중요시설이나 아니 거기도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처음경찰 같은 거 공부하실 때 이제 다시 공부하시면 되고 3번이에요. 3번.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실제 종업원 또는 근로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경비업자가 뽑은 다음에 물론 이제 이 경비원을 보내달라고 하는 데가 시설이 국가일 수도 있어요.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원자력발전소 같으면 거의 국가급이죠.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특수경비원을 보내달라 업체한테 요청할 수 있는 구조죠. 그런 거지. 어쨌든 경비업자가 채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7번 보실까요? 경비업법상 집단민원 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긴 노종주 특검백 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이 하는 장소. 이게 맞는 거죠. 대집행 대집행이니까. 이번에 대기업의 주주총회 개최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왜? 주주총회라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민원 다툼이 있어야지. 그냥 주총회 열렸다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게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노종주 특검백 때만 외워두면 그냥 주주총회 맞네? 그래서 이것도 해당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툼이 있다 이 관점이 있어야 돼. 답은 2번이에요. 3번에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들 맞는 지문이죠. 4번 노동쟁이 조정 신청 또는 쟁의가 있거나 이렇게 되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8번 보실까요? 경비업법에서 역시 집단민원 현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해당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죠. 건축법에 따라서 철거명령이 내려진 장소 그러면 뭐 대집행 가능성이 있는데 1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라는 표현이 있어야지 건축법에 따른 철거명령이 내려진 장소 이렇게까지만 해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물론 그게 대집행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2번은 틀리죠. 왜? 2번은 막바로 50명이면 이거 100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바로 틀리는 얘기고. 3번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지정 고시된 도시개발구역. 여기도 이게 도시개발도 맞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정비사업이라고 꼭 나와야 돼요. 주거 및 정비사업법에 따른 이게 주택 재개발에 따른 이걸로 해야지 도시개발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답은 뭐예요? 노동쟁이 관계법 조정법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노동관계에 대해서 노동쟁이 조정 신청이 들어가는 사업장. 답이 4번이죠. 그러니까 1번이나 3번도 비슷비슷하긴 한데 살짝 다른 거죠. 답은 4번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이건 좀 쉽네요. 9번 경비업법상 집단민원 현장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럼 1. 30명이 모인다 안 되죠. 50명 모인다 안 되죠. 3번에 90명 안 돼. 100명이라니까. 그러니까 120명이 넘으니까 9번 같은 것도 4번도 틀리는 거 아니야 선생님? 100명 아니야? 120명이면 100명 이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기계적으로 100명인데 120 안 되지. 그게 아니라 100명 이상이면 120명이 넘는 거 사람이 모이는 것도 맞는 거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만약 이렇게 나오면 틀려. 110명 이상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 나오면 이건 틀리죠. 왜냐면 법 규정은 100명 이상이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120명이라고 했을 때 왜 맞냐면 나머지는 확실히 틀리니까 50, 90, 50 뭐예요? 30, 50, 90은 확실히 틀렸고 이렇게 되면 이게 포함되는데 뭐 여기 법 규정 자체가 110명 이상 이렇게는 아니에요. 법 규정은 100명이고 의미를 아시겠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풀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총칙의 문제들 몇 개 더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좀 푸시고 해설 잘 돼 있으니까 체크하시는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지금 풀어드린 거와 비슷하니까 체크해서 확인해 두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총칙 부분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신 부분이 좀 있어도 계속적으로 좀
정말 세세하게 공부해야만 합니다. 복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뭐 솔직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예습은 거의 어려우실 건데요. 이 끝나면 보통 이제 끝나면 좀 이게 뭐 40분에서 50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거라 힘이 드실 거라 바로 이제 누워서 주무실 가능성이 높지만 조금 힘을 내셔서 한 10분 정도만 정리를 하고 주무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까먹기 전에 머리에 다져놔야 나중에 공부하실 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번 시간에 경비업의 허가를 보고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